자, 이번 시간 도시개발조합이라고 해서 시행자 두 번째 주제, 단독 주제로 보통 한 문제가 나왔던 주제이고요. 하여튼 전통적으로 많이 다뤄졌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후회 때 나왔던 것이 대의원회라는 개념이 좀 획기적으로 나왔었고요. 오히려 요즘에는 앞 시간에 논의했던 이 시행자 좀 잡다한 내용들을 가지고 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조합이라고 하는 것. 다시 기본 그림 생각하셔야 됩니다. 환지 방식일 때 주된 시행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발 계획에 대해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해서 조합의 설립 동의 요건과 똑같은 동의 요건. 물론 국가 지자체일 때는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이슈가 됐었고요. 비교해서 아까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규약이라는 것을 작성을 해야 된다. 이에 비해서 조합이 시행자가 될 때는요. 정관이라는 것을 작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조합의 설립 과정을 보게 되면 세 단계. 동의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두 번째가 설립 인가, 세 번째가 설립 등기라고 하는 뼈대. 물론 설립 등기는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주된 이슈가 설립 인가와 동의 요건이라고 하는 것. 제일 먼저 숫자 좋아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누차 지적하고 경고하는 파트가 이 파트에서 장난칩니다. 그래서 자, 조합을 설립하려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거는 이제 1년 내내 한 몇십 번 듣기 때문에 저절로 외워집니다. 자, 그런데 출제 이슈는 동의 요건이 아니라 바로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해서 토지 면적을 산정하게 된다.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이것만 최근에 계속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면적 산정함에 있어서 국공유지 면적은 포함해서 산정하게 된다. 이게 출제 이슈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정권자에게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해서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지정권자에게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 작성에서 그 정관의 내용에 대해서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포인트는요, 지정권자에게 인가. 그래서 조합을 만들려면 미리 어떻다? 지정권자가 존재해야 되고, 지정권자가 있다는 얘기는 이미 도시개발조합 설립하기 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선결 요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이 먼저 있어야지 어떻다?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실제 또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조합의 정관의 내용 중에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신고만 해도 된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정관의 내용을 변경할 때는 기본적으로 인가 받았으니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좀 이따 실시계 인가할 때도 그 주제를 설명을 드릴 텐데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는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 역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가끔 묻는 분이 있습니다. 허가와 인가의 차이가 뭐냐고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차이를 시험에 물어보지 않으니까 허가와 인가의 개념을 다시 인가 받은 정관을 얘기하거든요. 정관 내용 중 인가 받은 내용 중에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하고자 할 때 일단은 신고로서 족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두 번째 포인트. 그래서 국공지 포함해서 산정한다는 얘기하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게 주된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좀 더 문제에서 지정권자라고 하는 개념도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 외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연인이라는 것은 출생이라는 사실만으로 법인제가 취득하게 되는 것에서 법인이라는 것은 요식행위로서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지 법인격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민법에서 등기라고 하는 거 바로 물권 변동을 공시하기 위한 그 등기와 전혀 다른 등기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주제는 우리 공인중개사법 가서 보다 보면 그런 얘기 나왔죠. 바로 인장등록이라고 하는 거, 인장등록, 성명이 표시된 인장을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 자, 법인은 성명, 법인은 성명 따로 없거든요. 법인의 인장을 등록을 해야 된다. 근데
인장을 등록한다는 게 등록관청에 가서 도장 찍는 건데 문제는 법률에 있어서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이런 명제가 공인중개사법 파트에서 이슈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 상업등기, 등기 이게 뭐라고요? 법인 설립 등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중개사법 파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될 것이고 자 어찌됐든 설립 등기 이런 식으로 해서 조합은 성립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환지 방식에서 주된 시행자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조합원에 관한 개념을 논할 텐데 일단 얘는 틀리게 나오든 맞게 나오든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해서 조합원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로 한다라고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선언을 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이기만 한다면 조합 설립에 찬성을 했든 반대를 했든 면적이 크든 작든 모두 조합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임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격 사유가 있어요. 따로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조합의 임원이 자 피성년 후견인이다. 무척 계한 능력자다. 그러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결격 사유가 있게 되는데 조합원에게는 결격 사유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피성년 후견이든 미성년자든 그저 땅만 가지고 있으면 다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법조문 순서상 조합원의 권리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게 된다. 해서 주식, 회사, 대한민국 이런 식의 이슈들이 과거에 정치하는 분들에서 나왔던 얘기들 중에 하나인데 취지는 알겠는데 대한민국은 주식회사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에 해당이 됩니다. 주식회사 같으면 지분에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고 민주공화국은 머릿수에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래서 자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 거 틀리게 나오려면 면적에 비례해서 의결권을 갖는다. 이런 식의 지문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답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 의무가 더 뒤에 숨어 있거든. 그래서 법정 구조상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조합원의 의무라고 해서 이 중간에 들어갈 얘기가 뭐냐면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돈을 낼 의무가 있다. 그래서 돈 내라고 조합에서 조합원에게 연락을 하면 그걸 부과금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이 부과금이라고 하는 거 내지 않게 되면 연체료 내라고 또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연체료도 내야 될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자 조합원이 부과금도 연체료 내지 않게 되면 조합이 일일이 소송을 통해서 그 돈을 받아낼 수는 없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전문적으로 삥 뜯는 애 시군구청장이 있거든요. 시군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어요. 27회 때 답이 됐던 지문 시군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 출제 포인트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출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뭐가 되겠어요? 바로 수수료 4%라고 하는 게 출제 이슈가 되게 될 겁니다. 수수료 4% 얘기는 한 12, 13년 전에 나왔던 그런 문제 패턴인데요. 자, 우리 공법에서 수수료가 세 군데서 나옵니다. 도시개발법, 조합원에 대해서 부과금, 연체료, 시군구청장이 징수했을 때 수수료 4% 받는다. 환지 방식에 따라 청산 문제가 터질 때 청산금, 시군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수수료 4%, 나중에 정비법에서 시장, 군수 등에게 청산금,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수수료 4%, 구조가 다 똑같습니다. 구조가 다 똑같아요. 해서 수수료 4%도 같이 기억하시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문장 4개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 원래 법조문 원문 안에는 어마무시하게 긴 내용, 특히 이제 징수와 납부 의무 이 관련해서 구질구질한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출제위원들이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고 답을 뽑을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건 개나 소나 다 한다고 보는 거야. 틀리게 나오든 맞게 나오든 답을 안 뽑아. 그러면 권리를 갖고 얘기할 거냐? 너무 쉬워. 그러면 권리 다음에 의무, 요 얘기를 한참 길게 뽑아내게 되는데 결국은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뒤에 있는 내용 의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답을 뽑을 수밖에 없다. 아까 제가 시골이라고 하는 거 30 이하는 어떻다? 시골. 30 초과는 어떻다? 시골이 아니다.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없는 거 좀 더 무식하게 시골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게 되면은 30 초과 이렇게 외워달라고 했듯이 요것도 구조가 똑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문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도 가볼까요? 자, 이것도 지금 되게 많이 나오는데 답이 될 수는 없어요. 뒤에서 보시겠지만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게 답입니다. 왜? 법조문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이문은 너무 쉽기 때문에 잘 내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답을 뽑는 테크닉이라는 게 있다고. 우리는 시험에 뭐 나오면은 뭐 뒤지게 아니야. 기출을 분석을 한다는 것은 답이라든가 이런 흐름을 추세를 분석해 내야 되는 게 그 몫이지. 시험에 뭐가 나와서 옳게 나왔다 틀리게 나왔다 그걸 다 쳐 외울 수도 없어요. 못 외운다고 절대로. 양들이 기출을 잘못 분석하면 작살납니다. 양이 무한대로 늘어요. 웬만한 기본서보다 훨씬 더 양이 다 늘어나서 오히려 꼬여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은 항상 어떤 주제 기초가 되는 개념은 답을 뽑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건 이제 그래서 공식이야. 법 공부 좀 하시는 분들, 출제위원들 입장에서는 기승전결, 뭘 가지고 결을 가지고 답을 뽑는다. 이거 눈치를 채잖아요. 그럼 중간에 설명드리는 이런 얘기들이 되게 부질없음을 아시게 됩니다. 하여튼 그거 다 치고 자, 조합 임원. 자, 경우의 수가 세 가지죠. 조합장과 이사와 감사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합장, 이사, 감사 이 사람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에 된다 해서 좀 복잡한 얘기가 있어요. 조합원은 99% 의결권을 갖습니다. 근데 좀 특수한 경우에는 조합원이라 할지라도 의결권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파선은 안 되고요. 그래서 조합장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에 된다. 이사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에 된다. 감사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에 된다. 또는 거꾸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은 감사가 될 수 있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은 이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지문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 쟁점, 임원의 선임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자, 이 임원의 선임,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는 얘기는요, 어디에서도 이슈가 되게 되냐면 저기서도 이슈가 돼요. 정비법에서, 나중에 주택법에서 계속 임원의 선임 해임은 어떻다? 대의원회라고 하는 데서 대신 의결할 수 없고 중요사항이니까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뒤에서 나오는 주제와 중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의 의사결정기구로서요. 바로 대의원회라는 것과 총회라는 것이 있다. 자, 우리 사회로 비교하면 이게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네요. 국민투표라는 방식으로 국가의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국민투표가 있을 테고 매번 할 수는 없잖아요. 복잡하고 하니까.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아서 그들의 대리인이, 자, 대표자가 국회에서 각종의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런 식의 구조. 그래서 굳이 국민투표하는 것을 총회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테고, 대의원은 국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 하니까 생각나는데, 저 주변에 어떤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왜 국회의원들 이렇게 대판 싸우냐고. 그래서 얘기를 해줬죠. 걔들이 안 싸우면 전 국민이 다 싸워야 돼. 걔들 한 300명 뽑아서 걔들만 싸우라고 시켜야지. 오다가도 맞짱 뜬다고 생각해봐. 너 누구 깠냐 하면서 멱살 잡고. 아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뇌 구조 자체가 다양하다고.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오다 가다가 맞짱 뜨기가 지랄이거든. 그래서 귀찮으니까 내가 대표자를 뽑을 테니까 니들이 가서 내 대신 좀 싸워달라. 대신 밥줄은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게 국회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 수준이 그 나라 정치를 만드는 거예요. 이 나라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수준이 높다고 보는 것이고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수준을 더럽게 낮게 본다라고 이렇게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 치고요. 요즘에 또 선거철 되니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참고적으로 주요 정당에 다 발을 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법 위반이에요. 저는 이제 요즘에 기호 2번인 그 당에도 당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번인 당에도 뭐 하여튼 당적까지는 아닌데 뭐가 있어요. 이 새끼들을 하여튼 전화번호만 따면 계속 문자 보내고 지랄이야. 근데 나도 또라이인 게 그 문자가 너무 궁금한 거야. 얘들이 뭐라고 씨부리나. 그래서 그 유혹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 제가 정당에 직접 가입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게 뭐라고 하는 게 너무 귀여운 거야. 아, 얘들이 이렇게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렇게 항상 시작하거든. 그쪽 당 쪽에서 보내는 문자들은 아, 얘들이 지금 대가리 굴 때 요렇게 아이들을 굴리고 있구나. 그래서 그 당에서 욕을 왔던 것 중에 제일 엽기적이었던 게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10월 며칠 날 광화문에서 뭐 하여튼간에 누구를 보냅시다 라고 해서 결의하는 문자를 보냈어. 근데 이제 3시간 있다가 취소됐습니다. 무슨 동아리냐고 취소를 시키게 3시간 만에 일차례 개판을 한다. 이게 결론이죠. 그 재밌더라고 그게. 여튼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대한민국의 주요 정당에 문자를 정기적으로 저는 받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하여튼 골 때리는 새끼들 많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 보면서 이제 한 가지 희망을 가져요. 아, 쟤들도 먹고 사는구나. 어리버리해도. 그럼 나도 먹고 살 만한 기회가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뭔 얘기를 옆으로 했어요? 총회와 대의원회. 총회는 전체가 나서 의사결정하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임원의 선임이라는 것은 어떻다? 총회 의결을 거친다. 대통령은 누가 뽑아요? 국회에서 뽑는 게 아니라 고지에 비유하면 국민들이 직접 선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원의 선임은 어떻다?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여튼 잘 갖다 붙여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총회 이게 중요 포인트예요. 중요 포인트. 임원의 선임은 반드시 총회. 이게 도시개발법뿐만 아니라 정비법도 나중에 지역주택법도 다 같은 구조. 근데 얘가 도시개발법에서 스타트를 끊어가지고 쓱 똑같은 건데 민망하니까 정비법 가서 한번 트릭 쓰다가 그 다음에 몇 번 우려먹다가 이제 주택법 가서 29회 때 또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16년간의 문제 데이터를 거의 다 분석을 해서 머릿속에 거의 쳐넣었어요. 물론 잘 생각은 나지 않아요. 대신 얘기를 하면 이렇게 꼬리를 물고 기억이 나게 되는데 그래서 친구가 없어요. 이런 게 대가리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친구가 며칠 전에 문자 왔어요. 친구야 보고 싶다 라고 이렇게 왜냐면 그 전날인가 전화인데 바쁘니까 끊어 이렇게 해서 끊었거든요. 근데 하루 동안 연락이 없는 거지. 궁금한 거지. 그러니까 친구야 보고 싶다 해서 명절 때로 한번 볼까 해서 제가 그래서 그 문자를 보고 그냥 삭제해버렸어요. 바빠 죽겠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나는 나머지를 다 외워야 돼 이걸. 그래서 흐름 잡아내셔야 됩니다. 자, 임원의 선임 해임은 반드시 어떻다. 여기 해임이란 말 없어요. 근데 전체를 뭉뚱그려서 반드시 어떻다.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요건 중요한 쟁점. 그 다음에 겸할 수 없다. 없다 중에서 오른편. 앞에 읽으시면 안 돼. 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답됐던 거.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래서 그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앞을 보시면 안 돼. 앞을 보시는 건 머리 좋은 게 아니에요. 앞을 굳이 외울 시력이 여러분들은 없습니다. 저는 외웠어요. 조합장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 다음에 조합장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소송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소송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등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올라갈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뒤만 볼 거예요. 그저 어떻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리고 이렇게 외우시게 되면은 문제 풀기도 편하고 문제 읽을 때도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주제에서는 어떻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래서 법조문 순서를 쭉 보다 보면 답을 뽑는 애들이 진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기가 막혀서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답을 뽑는 구조들을 보면 되게 간단해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주제. 자, 29회 때 나와서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의원의 총회라고 해서 대의원의 설치라고 하는 주제를 보면은 이게 29회 때 답이 되는데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일 때 대의원을 둘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비법이랑 미리 비교를 하셔야 돼요. 정비법에 가면요.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 해서 자, 앞쪽은 50인, 뒤쪽은 100인. 앞쪽은 둘 수 있다, 뒤에는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자, 요게 대의원의 설치라는 주제가 되게 됩니다. 한편 이 대의원회라고 하는 거, 자, 아까 국회 이런 예를 예시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중요사항은 어디 총회에서 의결해야 되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다 대의원에서 의결하게 된다. 중요사항이 뭐냐? 정계관임 이렇게 머리 글자답니다. 정관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 개발계획의 수립 변경. 이것도 논리가 잘 안 맞아. 개발계획을 어떻게 수립해?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거지. 신경 쓰지 마. 그냥 말이 안 돼도 넘어가. 이게 개발계획 변경은 가능해요. 앞에서 우리 시행 방식도 시행자가 변경할 수 있고 개발계획도 나중에 시행자가 변경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개발계획을 수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죠.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정권자한테 뭐를 받아서 자, 인가를 받아야지 조합은 태어나. 어떻게 태어나기 전에 일에 관여하냐고. 그렇게 따지지 말라고. 법이 한두 개가 모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 변경. 그리고 중요한 거. 사실 이거 하나 외우면 지금까지 문제, 최근 8년간의 문제는 다 소화하죠. 임원의 선임. 문제 구성할 때 조합적인 선임, 이사의 선임, 감사의 선임은 어떻다?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마지막. 자, 환지계획의 수립까지 정계 환입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이 중에서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임원의 선임이 주요 이슈. 바로 지문 가지고 쟁점 체크합니다. 여러분 교재 100페이지 가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자, 1번 지문이요. 자, 숫자 나올 때 항상 조금 비워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 지문이요.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그 도시 개발구역 안에 면적 2분의 1, 총수 3분의 1. 틀렸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3분의 2, 2분의 1 이렇게 가야 됩니다. 2번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도서 산정에 있어서 자,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틀리게 해서 답을 뽑았어요. 국공유지 포함이라고 하는 거. 아까 우리 조합 설립에 있어서는 동의요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공유지 면적 포함이 포인트. 3번도 답이 됐어요.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이미 틀렸습니다. 이미 틀렸어요. 포인트는 뭐라고요? 국공유지 포함. 숫자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마음이 급해갖고 숫자를 읽게 되는 순간 100% 작살납니다. 맞구만 숫자. 다음 중 맞구만 숫자를 고르시오로 이런 문제는 없다고. 자, 문장이 옳은지 틀린지를 구성하는 거에서 이게 출제 기술이라는 거예요. 출제 기술 자체를 파악하고 접근을 해 보이셔야 됩니다. 해서 자, 그래서 2번, 3번 연속 답이 됐잖아요. 포인트 국공유지 포함해서 25회 때, 27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또 내면은 지금 또 낼 만한 때가 됐어요. 많이 쉬었으니까. 그 다음에 4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 작성에서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7명 중요치 않아요. 7명은 저절로 외워지는 거지 따로 외우지 않아. 뭐 그걸 5명에서 틀리게 뽑지 않아요. 유치하게 뽑지 않습니다. 4번 보시고 5번 지문 도시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 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 작성에서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거의 같은 지문이고요. 자, 6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 개발구역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국토부 장관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틀리게 뽑아냈습니다. 지정권자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왜? 만약에 시도지사가 지정했으면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이고 그때는 조합설립인가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상당히 까다로웠던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7번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개발구역의 면적이 포함된다. 겁나 중요한 표현. 키워드 뭐라고요? 포함한다. 옳은 표현.
포함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정말 대박입니다. 특히 작년에는 포함한다. 이걸 가지고 없다와 두 개를 짬뽕하면은 무려 8문제 찍을 수 있었고 7문제를 맞출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몇 가지 얘기하는 테크닉, 숫자 찍지 말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랑 짬뽕을 하게 되면 대충 한 12~13문제를 그냥 찍어서만으로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럼 지식 몇 개 있으면 40.6, 16개는 순식간에 맞추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다? 잘 찍자. 이게 결론이야. 제가 다른 과목과 다르게 공법은 계속 찍는다는 표현을 강조를 드리는데 진짜 마음 비워두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험 볼 때 욕 나와요. 이게 문제야 뭐야 이 생각이 들어버린다고. 지금 제가 문제를 쭉 분석을 해드리니까 루틴들이 있으니까 간단하네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 간단한 게 한 개밖에 안 보여. 나머지 4개 정도를 흔들어 버리니까 수험생들이 그 4개에 휘둘린다고. 그래서 막힌다고 짜증내지 말고 답을 찾아가는 지혜, 그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의 양으로 승부를 볼 수는 없습니다. 시험에 대한 어떤 프레셔, 강박 이런 것들 때문에 실력 발휘도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패턴 잡아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7번 자 포함 보셨고 8번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 주된 사무소 소지 변경할 때 변경 인가 틀렸죠? 주된 사무소 소지 변경은 다 신고만 해도 된다. 바로 옆에 관련 기출문제 볼까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답은 1번이에요. 자, 아까 한번 설명드렸었죠.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아야 설립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정권자가 있다는 얘기는 이미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지정 제한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바로 구역 지정하기 전에 지정을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3분의 2 이상의 동 이런 게 한번 지문에 있었는데 2분의 1에서 틀리게 뽑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합이라든가 하는 사람은 특히 이제 국가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자, 얘들은 지정 제한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다른 거 몰라도 공사 3개 나와 있나요? 수자원공사, 관광공사, 농어촌공사 세트죠? 공공기관이죠? 그 다음에 지방공사도 공공시행제의 한 종류로 보자고 그랬었죠?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원래 출제자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조합은 뭐라고요? 구역 지정한 후에 태어나기 때문에 구역 지정 전에 지정권자에게 제한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냈는지 아니면 법조문에 국가지자체 조합 제외라고 되어 있는 법조문을 갖고 출제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조합원에 관한 제면 보니까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 및 저당권자 뒤에 사적 붙여서 틀렸죠? 토지 소유자. 근데 틀리거나 맞거나 답이 되지 않습니다. 2번 조합원으로 된 자 점점점 자격을 상실한다. 틀렸죠? 조합원이 된 자가 자 자격을 상실하는 사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땅 팔았을 때. 땅 팔았을 때라고요. 조합원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토지 소유자. 아니 이게 그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사유를 흔들어 놓은 지문이라고 너무 어려워요. 그 다음에 자 금고 이상의 점점점 조합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있을 수 없다고. 자, 교도소에 가 있더라도 땅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다? 그 사람은 당연직 조합원이 되게 된다. 조합 설립에 반대했다 할지라도 어떻다? 그 사람은 당연히 조합원이 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4번 질문이요. 조합원 징수를 위자 조합원이 정관에 따라서 부과된 부과금을 체납하는 경우 조합원 지금 구청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오른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이게 27회 때 답이 나왔어요. 그럼 이 주제에서 다음에 살붙일 게 수수료 얼마? 4%라고 하는 것도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 주십사. 이렇게 설명드렸고 그 다음 102페이지 자 이제 임원에 관한 주제를 설명을 해 보일까요? 자 근데 먼저 복잡하니까 답부터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별표 들어가 있는 게 답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별표 들어가 있는 게 답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6번 먼저 보니까 끄트머리 자,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틀렸죠? 그 당시 틀린 걸 고르셔야 할 때 답을 뽑았던 지문이라고요. 그저 대표한다라는 명제 앞에는 뭐가 필요하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사연 읽어볼 거 없어요. 읽어봐봤자 똑같은 거 나오지도 않고 똑같은 거 나와도 똑같은 거 나온지도 몰라요. 어차피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저 대표한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어떻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래서 나머지 지문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임원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별로 중요한 거 아니죠. 자, 조합원은, 임원은 의결권 있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합니다. 어디에서? 총회에서. 2번, 이사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된다. 오른편. 3번, 조합장은 총회 대의원의 이사회 의장이 된다. 오른편인데, 뭐 큰 쟁점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합의 이사는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없단데 오른편. 키워드 뭐라고요? 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5번 이사는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해서 또 거의 비슷한 지문이네요. 그죠? 24에 27에 조합의 이사는 대신에 이사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 똑같은 얘기를 낸 거라고. 그냥 같은 문제 내기, 같은 지문 내기면 또 같은 지문 냈다고 지랄들 하니까 약간 바꿔치기 해서 조합의 이사는 했다가 이사는 그냥 귀찮아서 그렇게 한 거죠. 어찌됐든 최근 8년 사이에는 그저 대표한다. 앞에 이런저런 구질구질한 얘기 두더라도 그저 대표한다라는 쟁점을 갖고 출제 이슈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재 103페이지 핵심 지문. 자,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100인인 조합은 바로 대운을 둘 수 있다. 어려웠어요. 50인 이상의 예시값으로서 100인인 경우 이렇게 구성을 했었고요. 감사의 선임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아까 조합장이사 감사의 선임은, 임원의 선임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 옆에 이제 관련 기출문제 23회 때 문제니까 옛날 문제입니다. 해서 도시개발법령상 총회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은, 그럼 얘기는 총회가 반드시 의결해야 되는 것은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조합장이사 감사의 선임은 어떻다? 바로 반드시 어떻다?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없다. 답은 3번 이사의 선임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오래전 문제고 대신 이 문제가 나오고 나서 나중에 정비법, 도시주택법 이런 데로 가서 임원의 선임 해임력이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주제로 연결이 됩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이제 실시 계획 등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